안녕하세요. 모노빈 프로헤어 살롱 대표원장 박혜빈입니다. 오늘은 저의 지성 두피와 산후 탈모 관리 2회차 관리입니다.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이번에는 설 명절도 있었고 저도 너무 바쁘고 해서 관리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 개성 관리는 주 1회 관리가 원칙이어서 이번에는 제 두피가 돌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땠는지 그 과정 같이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일단은 저희 두피 상태부터 먼저 봐야겠죠? 2주 동안 어땠을지 한번 볼게요. 머리를 풀고 제가 지금 피부를 튜닝을 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얼굴 좀 이상해 보여도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우선 지금부터 저희 두피를 보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섹션을 정확하게 나눈 후에 저희 두피 상태를 확인할게요. 저는 지금 샴푸한 지는 지금 샴푸한 지 15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15시간 정도 됐을 때 지성 두피의 모공 상태입니다. 그래도 두피 관리를 했었다고 저번보다는 좀 덜 막혀 있네요. 처음보다는. 근데 여전히 막혀 있어요. 이 피지들이 이미 분비가 된 상태에서 산화가 돼가지고 이 약간 얇은 막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 봐볼게요. 네, 여기도 두 번째 쪽 볼게요. 앞전에 제 유튜브에 제가 혹시 궁금한 게 있는지 물어봤었거든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뭐 특별히 아직까진 질문이 없으세요.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겠죠. 저는 특별히 구독과 좋아요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거부하지도 않아요. 일단 저희 두피 상태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지막이 다 씌워져 있는 상태고요. 반대쪽 봐볼게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피지막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섹션을 정확하게 타지 않으면 모공이 잘 보이지 않아요. 네, 모공 주변이 제가 두피가 딱딱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분비된 피지가 산화가 돼서 얇은 막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2주 사이에 얼굴이랑 피부에 튜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샴푸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샴푸가 가장 안 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됐을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저의 두피를 다시 봐볼게요. 네. 저는 원래 머리를 주로 엎드려서 감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머리를 서서만 감았어야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샴푸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볼게요. 확실히 막혀
더 아래쪽 볼게요. 왜냐면 이 아래쪽이 평소랑 다르게 진짜 샴푸를 잘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튜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 감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볼게요. 네, 저의 제일 샴푸가 안 된 부분들입니다. 제가 샴푸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간지러워서 긁었더니 두피들이 다 빨갛네요. 그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두피 확대경이 약 500배 정도 확대를 하는 아이고, 우리가 무심결에 긁은 두피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두피 자체는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붉어진다고. 그죠? 지금 두피가 전체적으로 많이 붉어져 있는 상태고, 네, 모공 주변도 확실히 깨끗하진 않네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아로마를 사용해서 두피 관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꺼둘게요. 우선 아로마 오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피 관리는 피부를 이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위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독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에탄올 알코올을 이용한 소독을 먼저 할게요. 일단은 두피 관리 제일 첫 번째는 브러싱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드 브러쉬를 사용할 거고요. 우드 브러쉬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드가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머리 이렇게 브러싱을 했을 때 막 정전기가 일어난다거나 머리가 뜯긴다거나 그런 많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렇게 소독을 하고 빗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러쉬는 정수리를 향해서 모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빗질을 해보다 보면 하루 종일 바람도 맞았고 머리도 만지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약간씩은 엉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머릿결이 안 좋으신 분들은 뜯김이 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빗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브러쉬는 어쨌든 제 두피에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다시 소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소독을 할게요. 하고 이제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제 손도 이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로마 오일을 이제 블렌딩을 할 거예요. 제가 앞전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제가 약간 염증이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튜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염증 반응이 좀 있는 상태라서요. 오늘은 염증에 좋은 아로마 오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저는 지성 두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성 두피고 피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티트리 오일은 계속 사용을 할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캐리어 오일로는 호호바 오일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티트리 오일, 그리고 라벤더 오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프랑킨센스 오일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프랑킨센스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뭐 종교가 있든 없든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그 향유 이제 유황으로 이제 그 목욕을 시켰다는 설이 있어요. 그 유황으로 만든 게 프랑키센스 오일이고요. 얘네가 면역력 강화에 되게 좋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은 효능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얘를 선택한 이유가 염증이랑 그리고 좀 재생관리, 좀 면역성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는 거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피지 제거 능력이 되게 탁월해요. 세정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얘네도 염증에 되게 좋은 오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로마 오일들이 퓨어 오일이에요. 순수 등급이라서 원액 자체를 사용할 경우에 너무 좋기는 하지만 이 풀들이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걔를 정화시켜주고 중화시켜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라벤더 오일들이 주로 따라오는 거고요. 아로마의 주 목적이 힐링이잖아요.
릴렉싱, 노폐물 배출, 그리고 뭐 혈액순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향 자체가 라벤더가 그 역할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같이 블렌딩 하는 거고, 오늘도 제가 블렌딩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유리 비커랑 유리 시험관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위생이에요. 그래서 유리 비커랑 유리 시험관은 소독을 다 한 상태고요. 자외선 소독, 적외선 소독 다 소독을 했고요.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머리 양, 길이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오일 양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두피 면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모발이 흡수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적으면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남은 아이는 나중에 샴푸할 때 같이 또 믹싱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라벤더 오일 넣을게요. 지금 16방울 정도 들어갔어요. 원래는 15방울 넣고 싶었는데, 이번엔 티트리 오일이에요. 네, 8방울 넣었고요. 프랑키센스 오일 넣을게요. 얘네는 프랑키센스 오일은요, 임산부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되게 순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임산부들이 오일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그 향이 이제 임산부는 호르몬에 의해서 임신 기간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향이 닿으면 그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과다 분비를 시키게 되면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뭐 위험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해야겠죠. 지금 이제 블렌딩을 했고요. 향은 별로예요. 왜냐하면 이 프랑kin센스 오일이 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앞전에 제가 이제 그 면봉 만드는 거, 두피 관리용 면봉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그거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수건 두르고 그다음에 우드 스틱을 준비할 거예요. 우드 스틱. 저는 이제 두피는 어쨌든 사용을 했던 우드를 또 사용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눠서 할 거라서 4개를 준비하는 거고요. 앞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 솜도 알콜 솜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콜 솜을 우드 스틱에 감아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 알콜 솜을 손바닥에 올린 후에 저는 우드 스틱의 뾰족한 쪽으로는 이렇게 빗살처럼 쓰는 걸 좋아해서 약간 뭉뚱한 부분을 대고 말아줄게요. 가장 짧게 한 면을 말고 얘네가 뾰족해지거나 날카로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을 약간 3분의 1 정도를 같이 접고 그 다음에 이제 말아줄게요. 이 마는 게 어려우시면 이 손을 살짝 접으신 다음에 이 굴곡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게 쉬워요. 네, 이렇게 완성. 자, 또 이 순서대로 4개를 마저 만들게요. 자, 이렇게 우드 스틱 4개를 모두 시험관에 담았고요. 아까 블렌딩 했던 오일을 이제 소분을 할게요. 이거 향은 솔직히 좀 개인차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향이 별론데 또 이런 향이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개인차가 있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머리의 앞쪽과 뒤쪽이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오일을 사용하는 정도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양을 감안하고 제가 소분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소분을 한 후에 이제 얘네를 파트를 나눠 볼게요. 그래서 파트는 4구역으로 나눌 거예요.
해서 지금 현재 머리를 내부용으로 나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두피 스케일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쪽 면적은 이제 뒤쪽보다 좀 더 짧기 때문에 그 면적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은 양으로 할 거고, 이 손 뭉치를 섹션을 탄 중앙에 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른 후에 문질러 줄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세게 문지를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문지른 것처럼 하면 묵은 각질들이랑 이제 산화된 피지들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약간의 힘 조절은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중요한 거긴 한데, 제가 방금 우드 스틱을 떨어뜨렸습니다. 전 떨어진 건 다시 사용 안 해요. 다시 만들게요. 빠르게. 금방 만들죠. 그러니까 제 얼굴에 재생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표정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도 좀 그냥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하고 난 후에 지금 보니까 뿌리 염색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다음번 영상 할 때는 염색 후에 두피 주변에 얼마나 많은 두피 모공 주변 얼마나 많은 염색약이 잔존하는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좀 많이 충격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염색하는 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어쨌든 이 염색약이나 파마약은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호장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화학 성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성분들이 그대로 모공을 타고 인체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제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왜냐면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모노빈 오시는 분들은 염색 후에 다 두피 케어를 하세요. 왜냐면 그동안 진짜 모르셔서 그러는데, 두피 합대경으로 염색 후의 상태를 보여드리면 진짜 다들 너무 놀래요. 저도 놀랬었으니까. 근데 아로마가 좋긴 좋네요. 아까 그 향 자체는 별로라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피부에 닿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향도 좋은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앞쪽에도 발라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로 이쪽을 할게요. 발라주고, 동영상에서는 두피를 문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죠. 다음번에는 여기다가 그 뭐죠? 막 오도도 씹고 하는 그거 해볼까요? 어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영어 네 글자인데, 그죠? 제가 오늘은 말이 별로 없죠. 제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왜냐면 잠을 못 잔 상태거든요. 이제 제가 외부 강의 다니는 거 아시죠? 오늘은 외부 강의가 있던 날이에요. 근데 어제 심야 영업을 해서 제가 잠을 2시간 반 자고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졸려요. 오늘 얼마나 제가 그렇게 피곤하냐면,
여기 저희 집이 파주잖아요. 파주에서 강남까지 도저히 내가 운전을 해서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갔어야 되는데 이제 파주에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근 시간에 그 여의도를 지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지하철을 타도 2시간이고 차로 가도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근데 2시간을 그냥 달리면 괜찮거든요. 근데 가다 서다를 너무 반복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나 오늘 버스랑 지하철 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저 버스랑 지하철에서 기절했어요. 기절. 그냥 앉으면 자는 거예요. 앉으면 잤어. 근데 출근 시간에는 잘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출근 시간에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출근할 이제 교육을 갈 때는 계속 서서 갔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잠시 앉았는데 제가 기절을 했더라고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서는 막 내가 그래도 지하철 안 지나치고 내린 게 대견해요.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화해내는 거는 솔직히 제가 좋아서 하는 건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니까 지치지 않는 건 맞는데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오일 이게 두피에 닿으니까 진짜 너무 시원해요. 진짜 해보시면 너무 좋을 텐데. 아니 진짜 시원해요. 제가 두피 열이 이렇게 많았나? 진짜 시원하다 오늘. 아니 보통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두피로 이 혈이 모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두피가 딱딱해지고 더 찌뿌둥하고 머리에 두통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지금 진짜 피곤하긴 피곤한가 봐요. 그죠? 하루 24시간 이틀이면 48시간인데 지금 48시간 중에 오늘 자는 시간을 빼면 지금 시간을 하면 제가 지금 20시간째 깨어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죠, 20시간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 40시간 정도 깨어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진짜 제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 힐링 관리가 진짜 좋아요. 기분이 나아지고 내가 이거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 정말 개운했다,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관리거든요. 파마나 염색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변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피 케어 같은 경우에는 근육 마사지라든지 모낭이라든지 그런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거라서 일회성에서 딱 뭔가 티가 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게 회차가 쌓이면 한 번, 두 번, 두 번이 네 번 이런 식으로 회차가 쌓이다 보면 그러고 보니까 나 정말 많이 좋아졌네 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 피부 처짐 같은 게 진짜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구역 할게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유튜브 촬영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저의 새로운 재능을 찾았어요. 제가 맨투맨 대화를 잘하는 건 저도 알아요. 왜냐면 일단 미용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워낙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원래 말을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막 웅변 이런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뭐랄까 어릴 때부터 궁금증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기웃거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자팍다식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되게 잘해요. 뭐 맨투맨 대화든 많은 사람 앞에서 대화를 어떤 걸 전달을 하든 그건 다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제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혼잣말 하는 걸 잘한다는 걸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솔직히 혼잣말을 해보는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하지, 혼자서 말하고, 혼자 떠들고, 막 혼자서 막 좋다고, 막 웃고, 생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게 진짜, 저 진짜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구역까지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셀프로 아로마 케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실제 고객님한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는 못해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뭐 앞에야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감으로 되는데 그 약간 어느 정도 보이니까 되는데 뒤에는 진짜 감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가 촉감으로 아 얘가 지금 어디에 발리는구나 어느 정도 발렸구나를 느끼는 거지 막 보면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뒷부분은 스케일링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앞전에 보셨죠? 그럼에도 되게 잘 되는 게 이 아로마와 세티니크의 만남이에요. 둘 다 최대한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는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 우리 모낭은 근육에 감싸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데 이거는 사실 학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 모낭을 봤어요. 진짜 피부에 머리카락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를 제가 이번에 제가 이번에 안면 거상술을 했거든요. 안면 거상술 아세요? 안면 거상술은 뭐냐면요. 이 안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끌어당겨 올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되신 분들께서 이제 피부가 너무 처지는 게 이제 싫으시니까 하시는 건데 제가 마사지 하면서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검하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쌍꺼풀을 했었는데 안검하수가 뭐냐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스스로 뜨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근육으로 막 눈을 이렇게 끌어 당겨서 막 눈을 크게 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 근육을 많이 쓰는 거예요. 눈의 근육으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 이마 근육이 많이 아래로 쳐져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쌍꺼풀 재수술을 하려고 이제 그 성형외과를 갔어요. 성형외과를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저를 딱 이렇게 보더니 아직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눈이 너무 짝짝이고요. 안면 안면이 뭐냐 안검하수도 있고요. 그래서 막 전 너무 이게 그게 스트레스여서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제 이마를 확 제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마를 확 제끼니 눈이 확 떠지는 거 있죠. 그러더니 본인은 지금 이마가 너무 넓다고. 저 이마 이 정도였어요. 앞전 동영상 보면 그날에 비해 이마가 더 많이 작아졌죠. 그래서 이마가 이제 이 정도 있었는데 이만큼 한 1에서 1.2cm 정도 제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피부층이 진짜 이렇게 생겼구나를 제가 봤어요. 그냥 학문의 책에서 그림으로만 보던 피부 조직이 아니라요. 진짜 피부 조직. 안면 거상술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이 가장 우리 겉면에 보이는 표피 그리고 그 밑에 진피 그리고 피하지방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막이라고 해서 뼈를 감싸고 있는 층이 있거든요. 그 위에까지 절개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뭐 아직 뭐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이거 원래 할 때는 막 제가 이렇게 막 비벼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대화를 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제가 간이로 할게요. 다시 이제 그래서 피부층을 이제 그 절개를 한 거를 그 절개하는 과정이 웃겨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그 의사 교수님도 이제 자기가 이쪽 분야의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부층을 자르고 났을 때 그런 변화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래서 제가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 어쨌든 갑자기 어쨌든 제가 아는 척을 했겠죠, 막.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하다. 왜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 모발 과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전에는 그 모발 이식도 하셨었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제가 그랬죠. 아니 의사랑 미용사랑 다른 게 뭐냐? 결국은 공부하는 건 똑같다. 결국 피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인 거 아니냐. 근데 맞다고 막 그러시면서 저보고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미용대학교 교수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분야에 나도 최고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갑자기 막 모든 막 그런 의학적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당한 게 뭐냐면 내가 그게 들려. 뭐라고 하는 건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놨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진짜 이 수술 준비하는 시간까지 해서 1시간 반인데 이 수술 중에 대화를 한 40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거 혹시 피부 자른 거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류 폐기물이라 원래 이제 타인 건 안 되지만 본인이 본인 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보고 싶다고 나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학문에 열정 있으시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보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봤어요. 진짜 피부층 진짜 피부 그러니까 진피 아니라 피하 지방 그 혈관이 진짜 그 근막 바로 위에까지 제가 봤어요. 근데 봤더니 이제 제가 그 모발과학 책에서 본 그런 책들은 사실 진피에서 여기에도 이제 보이지만 이 가장 바깥면 표피고요. 그 밑에 여기 이제 이 모발을 감싸고 있는 층이 진피층이거든요. 이 진피층에서 모발을 잡고 있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진피층도 엄청 미세하고 엄청 얇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그 밑에 피하지방. 우리는 그 피하지방은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 피하지방에서 이 피하지방 중간에서부터 이 모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발이 그렇게 자라져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부 두께가 한 1cm 전후 되는 것 같아요. 뭐 날씬하고 뚱뚱하고 약간 차이는 있겠죠. 아무래도 지방층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막 보이고 만져지는 이 두피가 이 피부가 이 보여지는 이 피부가 보이는 거랑 다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두껍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 여드름 짜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얼굴 모공은 요만한데 이렇게 피지가 많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피부가 그렇게 두껍다는 건 결국 피지선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시 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보는 것만 못하단 말이 딱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진짜 내가 아무리 많은 모발과학 책을 보고 그런 것보다 이 한 번 보는 게 진짜 큰 도움이고 진짜 큰 공부구나 막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모발과학 책도 보면 어떤 책은 피하지방에서부터 모발이 시작을 하고 어디서는 진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왜 이렇게 그림이 다르지? 그 생각은 했었는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실제로 피부를 보신 분이 쓴 거랑 실제로 피부를 보신 분이 책을 쓰신 거랑 그냥 이제 학문적으로만 공부를 하셔서 책을 쓰신 거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피 마사지가 끝난 상태고 이제 미스트를 쓸게요. 미스트를 쓰는 이유는 우리 모발이랑 피부는 이제 방어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어체계를 지나가거나 흡수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건 네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이제 태양 강선 중엔 적외선이고 하나는 갈바닉 전기, 하나는 나노미터로 쪼갠 분자고요. 하나는 이제 가온식 미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안에 있는 그 열기감으로 약간 그 열기와 습기로 이제 두피를 좀 불려놓고 얘네들이 이제 아로마 오일이 이 향으로 또 이 뇌를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향이 이제 이 열기감에서 같이 향이 번질 때 제가 호흡을 함으로써 이 뇌에 신호가 가는 거라서 그 미스트기를 사용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스트를 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안면 거상술을 하면서 전 되게 만족스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고객님이나 회원분들한테도 저 한 거 아시거든요. 왜냐면 아니 너무 티가 나. 여기 막 여기 이만큼 밴드 붙이고 있는데 너무 티가 나죠. 막 모자 쓰고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근데 이제 저 어제 실뺐어요. 어제.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그 이 두피 관리 촬영을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밥이 있는 상태에서 해볼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무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촬영을 해볼까 하는데 좀 무리가 아무래도 될 것 같더라고. 괜히 이제 실밥 잘 구워 건드려가지고 제가 쌍꺼풀이 왜 짝지게 되냐면 실 뺀 날 자다가 눈을 탁 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기가 쫙 벌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내가 쌍꺼풀 한 게 너무 아팠어가지고 마취 풀리고 너무 아파서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재수술을 하러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재기가 됐었었는데 그걸 메이크업을 맨날 가리는 생활을 했었죠. 10년 넘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는 재수술을 할 생각을 하고 갔던 건데 의외로 안면 거상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내가 그래서 또 재수술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내가 한 주 늦게 촬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에서야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밥은 어제 뺐고요. 근데 이제 잘 안 물어가지고 케어하는 거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스트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스트를 파마할 때 쓸 건지 염색이나 탈색을 할 때 쓸 건지 이렇게 두피 케어를 할 때 쓸 건지에 따라서 온도라든지 시간, 분사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인데 이 두피를 불리는 상황을 할 때는요 50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는 게 좋고요. 분사량은 너무 세면 얘네가 피부가 반응을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분사량은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 분사량은 뭐 미스트마다 다르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스트 기계는 분사량 4단계가 제일 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이제 이 미스트를 쓰고 있고요. 우주선처럼 올라온 거 보이죠? 이제 따뜻해요. 졸려요. 이제 이렇게 해서 20분을 있을 거고요. 20분 후에 샴푸하는 동영상, 샴푸하는 영상 다시 찍을게요. 지금 잠깐 클로징. 끝났습니다. 머리가 좋아졌어 지금. 잡음 넣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이제 아까 남은 오일 다시 모았고요. 이번에는 딥클렌징에 가능한 시트니크 샴푸를 이용할 거예요. 앞전에도 이걸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샴푸를 이제 저희 고객님들도 그렇고 정말 샴푸를 한 번만 써도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번만 쓰셔도 돼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2번 하세요. 세상 편하게 사는 거죠. 뭘 굳이 그렇게. 제가 지금 피곤해서 그럽니다. 어쨌든 샴푸 저 오늘은 2번 짰어요. 그리고 얘를 또 블렌딩.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샴푸를 블렌딩 했고요. 이제 이거는 두께를 빼고 이제 이 아로마 오일에다가 샴푸를 섞으면 보통 약간 얘가 이렇게 뭐랄까 약간 푸딩처럼 덩어리지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걸 계속 이렇게 블렌딩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가 진짜 이렇게 약간 뭐랄까 계란 반죽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 점성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일단은 샤프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면이랑 수분면을 그 활성화시키잖아요. 1분 초밖에 안 돼.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계면활성제가 그 계면을 활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얘네 작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오일과 수분이 부딪히면서 그 폭발력으로 이 거품이 부푸는 거거든요. 그 부푼 면적으로 때를 노폐물을 흡착을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이 샴푸의 원리예요. 그래서 얘네도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갔고 아로마오일도 어쨌든 오일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현재 이 부푸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오일에다 거품을 낸 상태지만 집에서 그래서 샴푸를 쓰실 때는 그 물을 충분히 묻혀서 그 수분을 이용한 이 폭발성을 또 이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적게 거품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샴푸를 잘 발라줄게요. 톡톡톡톡. 제가 이제 이 2주 전에 두피 케어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2주 동안 저한테 제 두피에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첫째 있느냐? 아로마 케어를 하고 나면 첫날에 제거가 되는 양보다 그 이미 표피에서 탈착이 된 애들이 계속 떨어지는 탈락을 하는 과정을 계속 얘네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비듬인가 싶은 막 약간 피지 덩어리들이 계속 두피에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지루성이신 분들은 걔네가 이제 떨어지고 나다 보니까 이제 표피에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쌓여있던 염증이 바깥으로 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작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도에 그 관리를 멈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개선이 되는 과정의 1차 반응이고요. 그러신 분일수록 꼭 꾸준히 주 1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루성까지는 아니어서 지금 이번에 2주까지 버텼는데 저도 사실은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 1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샴푸를 바르고 또 이쪽으로도 하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피지가 많이 벗겨졌습니다. 몽골몽골 약간 막 이렇게 만지면 막 뭐가 걸러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많이 산화되어 있던 피지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관리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줄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어도 중요하고 사용하는 샴푸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세티니크 샴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 데실 글루코사이드라고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천연 계면활성제를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발은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호르몬에 혼란이 오면 안 돼서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특히 탈모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 부분이 예민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탈모 관리를 하시는데 합성 계면활성제 샴푸를 쓰신다? 그럼 틀렸어요. 그 관리는 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제 지인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 지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혜빈아, 아로마 관리 하는 거랑 그 제품 사용하는 거랑 어떻게 달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원리를 다 설명을 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아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게요. 합성 그런 성분들로 두피 케어를 하시잖아요. 효과 직방이요. 바로 나와요, 효과. 근데 악화도 바로 돼요. 사용을 멈추시잖아요. 그럼 바로, 왜냐면 합성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얘네를 강제적으로 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거죠. 우리가 피부과 관리를 받는 이유는 즉각적인 효과를 원해서 피부과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피부 예민해지고 막 홍조 생기고 건조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런 원리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테틱이나 피부 샵을 다니는 이유가, 그럼 피부샵을 다니는 이유가 시간이 걸려서 개선이 된 만큼 또 관리를 안 해도 그게 유지가 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로마 원리도 같아요. 자연주의다 보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되게 느린 것 같아요. 근데 대신 효과가 드러나고 나면 얘네가 다시 망가지는 확률도 되게 현저히 낮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성 두피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자연주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샴푸를 다 발라갑니다. 하고 이제 원래는 물을 뿌리고 거품을 더 많이 풍성하게 내면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앉아서 샴푸를 하고 있잖아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는 대신에 일단 샴푸실에서 물을 좀 묻히고 다시 핸들링을 좀 할 거예요. 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물을 뿌리고 앞전에도 보셨겠지만 얘네가 되게 천연 계면 활性지시고 거품 세정력이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물을 뿌렸을 때 얼마나 더 거품이 크게 생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물무기를 사용을 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고요. 실제로 샴푸를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양의 물이 머리에 묻게 되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이 실리콘으로 된 샴푸 브러쉬를 이용해서 샴푸를 시작을 할게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회라는 혈자리 백회라고 이 정수리 있는 부분이에요. 그쪽으로 이 혈행들이 모일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얘도 샴푸 브러쉬도 너무 세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근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쪽, 아니면 내가 지금 뇌를 많이 쓰고 있는 쪽으로 두피가 혈액이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나가면 좀 아프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오른쪽은 안 그런데 왼쪽을 지나갈 때 좀 아프네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좀 다 아픈 것 같아요. 왜냐면 잠을 잘 못 잔 상태라서 지금 몸이 많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이제 뭐 마사지를 받으러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월경을 하는 날 아니면 몸살이 있는 날 아니면 뭐 이제 저처럼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되게 저조한 날은 마사지를 받으면 유난히 더 아프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특히나 이제 이 바디도 그렇지만 이 두피에도 모세혈관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이라든지 근육의 뭉침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샴푸를 하실 때 이 햄라인이라고 해요. 이 머리카락이 난 자리, 피부와 머리카락의 구역, 나누는 구역 부분을 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특히 잘 헹구셔야 돼요. 왜냐면 이 머리카락을 내가 헹군다고 생각은 했지만 여기가 이 뭉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에 거품의 찌꺼기가 끼면서 거품이 세정이 안 되면 그게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처럼 이렇게 지성이시거나 지루성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이런 라인들의 여드름 뾰루지가 생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앞으로 헹구고 뒤로 헹구고 더 깨끗하게 헹궈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샴푸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헹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메이크업이랑 똑같아요. 좋은 화장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클렌징이 중요한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샴푸가 브러싱이 끝났습니다. 이제 100개 자리로 모아주고 그다음에 약간의 두피 마사지로 두드려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샴푸가 끝났고요. 이제 샴푸 같은 경우, 기능성 샴푸 같은 경우에는 그 작용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하는 게 좋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양치를 하거나 이제 세안할 때 쓰는 그런 세안용 마사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메이크업을 지운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이 상태에서 3분 정도 있다가 샴푸를 하고 올게요. 짠! 이제 샴푸가 끝나고 왔습니다. 오늘도 엎드려서 머리를 감았고 막 깜깜이니까 화장이 다 지워졌어요.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샴푸 끝나고 나서 막 머리 이제 수분을 털 때 머리카락이 막 빨래인 것처럼 막 이렇게 비벼서 하시는 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두피는 이 지문에 있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두피 쪽에 있는 물기를 먼저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통통통통 통통통통 이렇게 두드려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기를 닦아내는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수건을 아까처럼 그냥 그렇게 감싸놓고 오랜 시간 계시는 거예요. 수건이 물을 빨아들일 때까지.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요, 이 두피에 있는 수분을 빠르게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두피에서 박테리아, 세균 번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나 예민하거나 지성이신 분들은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시고 공기 중에 건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다 털어냈고요. 이제 두피 상태 체크할게요. 두피가 얼마나 깨끗해졌나 궁금합니다. 샴푸는 거품을 헹굴 때는 따뜻한 물로 헹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두피에 묻어있는 그 이완, 이제 그 따뜻한 열기에 의한 이완 때문에 그 때들이 좀 더 잘 벗겨져 나오거든요. 두피에 짜잔. 오, 그렇죠. 이래야 두피 관리죠. 아까랑 다르게 너네가 구멍에서 나왔니?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진짜 뿌옇게 막혀 있었는데, 그죠? 그래도 제가 지금 이거 2주 만에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용으로 계속 세트니크
집에서 홈케어용으로 세티니크 샴푸 중에 볼륨 샴푸랑 안티 덴트러프 딥클렌징이 가능한 샴푸를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막 심각한 산화 이제 각화 현상은 없던 것 같았고 없었고, 이렇게 보니까 모공 주변이 좀 뽕 뚫리기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넓고 좀 더 깊이 파여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반대쪽 볼게요. 그래서 왜 정중앙을 보지 않냐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가장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데이터를 뽑기에는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가 마찰에 의해서 탈락이 된 건지 이제 시술에 의해서 탈락이 된 건지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애매해서 여기를 제외하고, 가장 손이 안 닿는 이 굴곡의 두상의 옆면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데는 두피가 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왜 좋아하냐면, 두피 케어 받아보신 분이나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실 두피 케어를 했을 때 화학 제품을 이용을 해도 1회차 때 그렇게 엄청난 만족도가 올라오는 시술이 거의 힘들거든요. 왜냐면 일단 시술자의 잘못된 시술이 있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의 선정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두피 타입과 내가 고른 제품이 과연 맞는 상황인가?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인 확률이 가장 많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제품 자체의 능력이 떨어져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내가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들을 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두피에 대해서, 모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고, 아로마에 대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게 두피에 쓰였을 때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이제 저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객님들한테 실험을 하진 않거든요. 일단 제 몸에다 항상 먼저 실험을 해보고, 이 정도 반응이 보여지는구나. 그게 보이면 그 다음에 가족한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이제 편한 친구들 한테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고객님들이나 회원님들한테 시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두피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죠. 제가 이 2주 동안에 샴푸를 잘 못해가지고, 자, 이제 이 부분이죠. 제가 2주 동안 샴푸를 잘 못해가지고 아까 두피가 각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던 자리 볼게요. 색선이 정확하게 타지지 않으면 이렇게 모공 상태를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쪽도 이제 아까 그 각화된 애들이 벗겨진 게 보이네요. 약간의 얘네가 구멍이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보여지죠. 특히나 이 부분은 이제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왜냐하면 에카라 그래서 노폐물이 빠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노폐물이 쌓여 있는 자리라서 더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상태고,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산후탈모가 일어나는 장소가 이 자리잖아요. 전면부. 지금 전면부 상태 어떤지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는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산후탈모가 일어나는 장소라서
봐봐요. 완전 진짜 미면적. 이 모발과 모발 사이의 면적이 되게 멀잖아요. 이랬을 때 얘네가 탈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관리를 하고 나서 구멍이 좀 뚫려 있는데 모발이 너무너무 가늘죠. 얘네는 두 가지, 지금 가늘어지고 있는 애들은 빠질 거라는 거거든요. 빠지기 전에 가늘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나긴 난 건데 영양분이 너무 없어서 그냥 가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일단은 산후탈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빈 모공이네요. 여기 하나는 모발이 없어요. 모공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 안에 까맣게 좀 보이는 걸 봐서는 관리를 잘하면 모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데도. 근데 보면 이제 모공에서 원래 이렇게 모발이 두 개나 세 개 그 이상 나오는 게 건강한 건데 저는 지금 구멍에서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가늘어. 그래서 탈모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쌍둥이 임신을 하면서 호르몬 변화가 되게 급격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관리를 안 한 제 탓이죠. 근데 이제 뭐 제 주변에도 지금 최근에 출산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진짜 제발 빠지기 전에 관리하세요. 제발. 이제 저희 이제 시댁 형님이 머리 빠지면 너한테 갈게 이렇게 하는데 빠지고 나면 삐, 안타깝지만 삐. 지금 이제 출산하셨으니까 몸조리 하실 때부터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후탈모가 없이 지나가시는 거지. 이미 저처럼 산후탈모가 진행이 되고 나서는 내가 다시 회복기까지 돌아가는 그 기간이 최소 6개월이거든요. 그리고 길게는 2, 3년까지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발의 생장 주기라는 게 있어서 이 주기가 맞지 않으면 되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출산하신 이제 임산부님들은 이제 내 몸이 호르몬의 안정화를 겪어가는 중이니까 그때 지금 두피 관리를 받으셔야 얘네가 탈락될 애들은 빨리 탈락이 되고 다시 나올 애들이 건강하게 제자리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관리를 받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앰플 이제 이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앰플을 쓸 거고요. 저는 지금 지성 두피고 이제 지성 두피라서 이 피지 조절 능력도 좀 필요하고 때를 벗겨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갑자기 건조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앞전처럼 노니 추출물이 들어간 앰플을 사용을 할게요. 제가 노니를 왜 좋아하는지 말씀드렸죠. 얘네는 신이 내린 선물 중에 하나고 제일 대표적인 역할이 항염 그리고 재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가 많으신 분들 피지 조절하는 거에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노니비누 제가 많이 추천하죠. 저는 이제 노니 추출물이 들어간 앰플을 넣은 이 에어브러쉬로 이제 두피의 보습과 영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검은 옷을 안 입고 싶어도 이 에어가 나오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는 이 검은 옷이어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술은 더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요. 좀 더 고객님들 두피 타입에 맞춰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진행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생각보다 이 두피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피 관리가 대중화가 안 돼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안타깝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못하는 그 병 질환 중에 하나가 에이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이 탈모라고 생각을 해요. 흰머리 나는 거. 신이 인간에게 겸손하라고 준 병인 것 같아요. 병은 아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앰플 관리가 끝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관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일주일 사이에 제 두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전 제 1시간이 넘는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1시간이 안 넘게 하기 위해서 저의 머리를 드라이하는 영상은 없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두피 관리가 끝나고 나시면 꼭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뜨거운 바람이 닿으면 두피가 갑자기 급하게 건조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질환이 다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바람으로 이 수분감만 날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도 제가 샴푸 끝나고 모발 케어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제가 앞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세티니크 오일 시럼을 바를 거예요. 얘네가 이제 그 광고를 보면 18 MEA라는 성분이 들어갔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거의 줄임말이냐면 시스테인 아민이라는 성분이에요. 근데 시스테인 아민을 또 쪼개다 보면 그게 결국은 아미노산 분자 구조를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모발에 가장 기본적인 단백질부터 보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양을 많이 짜는 건 아니고 저 정도 머리 기장에서는 반번, 그리고 저보다 더 길어진다 하시면 한 번 펌핑하셔서 모발에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오일 바르시는 분들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목욕탕 갔더니 이러신다고. 절대 머리카락은 비비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쓸어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자꾸 지문에 있는 돌기가 지나가면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만 발라주셔도 충분히 모발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발라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의 장점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죠? 저같이 여드름이나 지성이신 분은 진짜 헤어 제품이나 바디 제품 잘못 쓰면 막 승드름, 등드름, 막 턱드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절대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특히나 더 좋아하는 세티니크 오일 시럼이고요. 이렇게 이제 다 모발의 두피가 끝났어요. 이제 찬바람으로 머리 말리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찬바람으로 머리 말리고 이제 오늘의 동영상을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 안녕. 다음 주에 예쁘게 만나요.